네 번째 질문, 제사 지낼 때 귀신은 오는가? 먼저 여기서 말한 귀신은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유령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가는 백과 하늘로 가는 혼, 이런 기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류가의 시조인 공자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유보적이었습니다. 예컨대 스승님께서는 괴이한 현상, 폭력, 전란, 신비한 힘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 아직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등의 언급을 보면은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사후에는 귀신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의 가정 혹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유가의 귀신론과 제사 의례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묵자는 귀신은 없지만 제사 예법은 배워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손님은 없지만 손님 접대의 예는 배워야 하고 물고기는 없지만 그물은 던져야 한다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후의 유학자들은 제사를 정당하기 위해서 추양개요, 즉 죽은 이를 계속 공양함으로써 효를 이어간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주자 때에 이르러서 불교의 사상적 도전과 도교 및 민속신앙의 성행으로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주자는 더 이상 귀신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고 또 백성을 유학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자손들이 진실함과 경건함을 다한다면 흩어진 조상의 길을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제사 감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주자 또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여성은 원래부터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가?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자 가래만 보더라도 삼언을 할 때 초언은 제주가 하고 아헌은 주부가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때 주부는 제주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또 조선시대 17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사를 장남이 전담하지 않고 여러 아들, 딸들이 나누어 맡거나 혹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윤회 봉사도 성행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지금의 제사 문화가 좀 더 성차별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질문, 제사상의 진설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조과나 과일 놓는 방법인 홍동백서, 조율시 혹은 조율이시 등은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왔듯이 그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진설법의 근거로 삼았던 국조 오례이나 주자 가래 혹은 이제 경목 요결 등의 책에서도 그저 시가 과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 집안마다 전통에 맞게 진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탕과 침체, 즉 김치는 이제 주자 가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이가 쓴 경목 요결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나온 이제 주자 가래, 경목 요결, 국조 오레이의 차례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현대어로 번역했습니다. 주자 가래의 진설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위패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이제 편의상 아버지 위패라고 쓴 것이고, 원래 이제 고위라 해서 아버지를 포함해서 조부, 증조부, 고조부의 신주나 위패를 놓는 곳이고, 어머니의 위패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이제 비위라고 해서 어머니를 비롯해서 조모, 증조모, 고조모의 위패나 신주를 놓는 자리입니다. 위에서 3열의 포해의 경우 포는 건어 혹은 건육, 즉 육포를 가리키는 것이고 해는 젓갈을 가리킵니다. 경목 요결의 진설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위에서 3열에 탕이 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열에는 김치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조 오레이의 경우 관등마다 제사상을 달리 차리도록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서인, 즉 서민들의 제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앞서 보았던 제사상들보다 매우 단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이 6개 있는 것은 이제 삼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질문, 제사의 미래는? 최준식 교수님의 언급과 이제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한 제사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머지않은 미래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부모님 제사만 지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제 최준식 교수님은 네이버 퀘스트에 연재한 위대한 문화유산에서 제사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는 부모님 제사만 지내게 될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려 해도 사촌이 만나야 하는데 요즘은 친사촌끼리도 잘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부모들과도 같이 살지 않아서 그리 깊은 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분들에 대한 제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은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어서 굳이 제사를 통해 영생을 찾을 필요도 없다. 또 가부장제도 역시 이전보다 힘이 약해져서 한국인들은 제사만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부모를 추모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의례인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모들을 추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제사만 지내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주부의 제사 스트레스와 실용적 제사 탐색을 위한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3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부님들은 본인 사후에 제사를 지내지 않길 바라는 비율이 77%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주길 바라는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봉사 범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님만 지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의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부모님 제사만을 지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은 제사장이 좀 더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논문에 따르면은 주부들은 제사 후 뒷정리, 그러니까 청소나 설거지 할 때와 이제 제사 음식을 차릴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고인이 생전에 드셨던 음식 5가지 정도를 차리는 것과 제수 의식은 생략하고 마음만으로 추모하는 것이 실용적인 제사 양식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제사상은 지금보다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벗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